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금요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재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느낌. 네. 자, 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 무역 합의가 개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네. 증시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10%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를 하고 품목별로는 또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이게 합의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완벽하게 된 거야 뭐야 약간 이런 갸우뚱이 나오긴 하는데 네. 원래 인도나 뭐 일본이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이 네. 지금 합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빠를 것 같은 국가 안에 영국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있었어요. 네. 뭐 아주 강력 후보로 거론되지는 음. 않았었는데 영국이 일단 합의를 했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영할까 싶었는데 네. 뭐 시장이 강하지 않아요. 약간 그대 약보합으로 네. 지금 코스피는 돌아섰네요. 약보합, 코스닥은 0.8%대 하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좀 시장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네.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쪽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하신 분이 있어서, 네. PB들의 수다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노영래 대리님 모셔보겠습니다. 노영래 대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접니다. 네. 네. 너무 티난다, 근데. 방송인데, 머리 안 감고 오셨죠, 지금? 아침에 보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는지 너무 네. 티가 나는 모자. 아, 모자가 또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모자죠? 네. 네,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아하. 그러니까. 사온 모자입니다. 버크셔에서의 주총을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우리 버피동의 은퇴 얘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저희는요 여러분들 미국에 직접 보내고 5월 6일에 돌아와서 지금도 졸려요 지금. 시차 적응. 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연휴 동안 여러분들 뭐 나들이도 많이 다녀오셨고 대만 달러의 어떤 영향들도 뉴스 많이 보셨고 맞습니다. FOMC 이야기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올해 때문에 연말에 네. 은퇴하겠다. 그 현장에 우리 노영래 대리님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네. 미국에 일단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미국 현지의 뭐 물가라든지 네. 이 미국 국민들의 표정이 좀 어땠나요? 표정이 뭐 미국이나 뭐 원래 이제 선진국이고 뭐 이제 가장 이제 큰 그 경제 대국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갔던 데는 좀 대도시가 아니었고 조금 뭐 좀 소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오마하도 소도시인 거고 이제 뭐 콜로라도의 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타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소도시거든요. 네. 근데 그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공실이 많네. 1층에도 약간 좀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조금 약간 실물 경제에서 조금 이제, 경제 둔화가 보이는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대도시는 뭐 원래부터 좀 약간 많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거기는 소식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중소도시의 소식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1층에도 공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20, 30층짜리 오피스 건물이. 예, 그런 걸 보니까 좀 한번 좀 이제 좀 작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티는 안 나는데 이제 대도시 위주로만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좀 중소도시나 이런 데서도 좀 약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만 더 들어가서 소매점에서는 예.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아, 물가를 얘기 드렸는데 네. 일단 물가가 좀 당연히 이제 비싼 건 비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팁 문화가 이제 그렇죠. 팁플레이션이라고 네. 이제 지금 그 팁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외식을 $100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20%를 내는 게 이제 거의 국룰?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그냥 아예 그냥 거의 법칙처럼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팁의 정찰화. 예. 아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막 덜 내도 막 싫은 티 막 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이제 팁이라는 형태로도 이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네. 뭐 다른 형태로도 그냥 직접적으로도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음. 물가 비싼 것 빼곤 다 좋았다. 그러니까 물가가 물가가 실제로. 조금 높은 걸 체감하고 진짜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거 어쩌려고. 팁이 이제 한 30%, 40%?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더 벌어야 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도 사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은 뭔 무슨 3%에서 모자를 쓰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굿즈를 쓰고 오신 거잖아요. 예. 네,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버피동, 워런 버핏에 대한 뭐 정말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달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기업인지 예. 그리고 워런 버핏은 어떤 사람인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제 기업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어록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는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약간 애증의 약간 그 기업이기도 해요. 오. 왜냐면은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원래 기존 주주였던 사람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예전에 붙었는데 네. 워렌 버핏이 그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굳이 사도되지 않을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한물간 섬유 기업을 원래 직물회사였잖아요. 예, 그쵸. 네. 예. 근데 이제 1960년대를 떠올려 보면은 그땐 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뭐 경공업 발전하고 그렇게 이제 뛰어드는 시대였는데 미국은 인건비 경쟁에서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면 안 됐던 기업을 그 네. 자존심 때문에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양 예.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산 거죠, 일단. 예. 너무 쌌으니까 일단 건드려보고는 아하. 싶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분 인수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자존심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기업을 토대로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거저거 이제 분산을 해서 예, 지금까지 이제 다각화된 그런 이제 지주회사로 되게 된 기업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나올 그-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 마켓 밸류 오브 버크셔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퍼시어 마켓 밸류 오브 버크셔니까 주가 측면에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2024년까지 그 여기 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19.9%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만 여기. 확대를 좀 밖에서 네, 예, 여기. 마우스 커서로 네, 말씀해 Compounded 주시면. Annual Gain, 그 CAGR이라고 하죠. 네. 예, 이제 60년 동안에 장기적인 이제 CAGR이 20% 가까이 나왔던. 19.9%. 그렇죠. 그리고 Overall Gain,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 550만 %잖아요. 오, 예,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네. 네. 그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주가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준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은 정말 전무후무하고 투자계의 바이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시면은 인슈런스 언더라이팅이라 해서 보험 영업 수익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2024년에 한번 영업이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그 보험금 수치에서 받은 금액으로 투자 인컴, 투자 이익 이 정도 나왔고요. BNSF 철도 회사고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전력 생산 그리고 어허. 분배 그리고 뭐 other controlled business에서는 크래프트 헤인즈나 뭐 옥시덴탈 뭐 이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각화된 기업들이 모여서 어닝이 이제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그 간략하게는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요. 역사는, 다양한 네. 그 사업군이 있다는 건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문어발식 경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정확하게 딱 투자 회사라고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하면 될까요? 특히 그러면은? 가치 투자로 예. 이제 뭐 유명한 워런 네. 버핏이 이끌고 있고 네. 이걸로 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몇십 년간.
이게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벅셔 해서웨이를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ETF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고 네. 벅셔 해서웨이는 투자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뭐 애플 같은 거는 투자를 한 것이지만 애플의 사업에 관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벅셔 해서웨이 에너지라든지 BNSF라든지 그런 이제 본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과 투자를 병행하는 약간 굉장히 좀 재밌는 회사예요. 재밌는 회사는 맞는 이게 거죠.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이제 제가 주주총회를 갔다 왔고 네. 워렌 버핏이 이제 물러나고 그 후임자로 그렉 에이블이라는 분이 그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렉 에이블은 투자보다는 기존 자회사들을 잘 관리하는 정말 전형적인 실무진 스타일의 분이세요. 네. 예, 제가 그 들어보니까 좀 버핏 그 할아버지보다는 조금 재미없는 스타일로 말씀을 하시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날카로운 그 실무진 스타일로 예, 꼽아서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왜냐하면 버핏 할아버지는 그 Q&A 시간에 이분이 그러니까 질문자가 대답한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그렉 에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에 대한 그 답을 그 직설적으로 하시는 정확하게. 분이라는 것이죠. 예. 이제 사업회사로 많이 변모를 할 것 같아요. 벅셔에서는 투자 회사로서의 성격은 좀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네. 뭐 수십 년간 어디에 투자를 했다,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다 이런 거야 뭐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렇죠.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네.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상사 회사를 많이 담았다 뭐 이런 예, 예. 부분이잖아요. 네. 오늘 대리님께서도 그 부분 좀 짚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일본 상사에 대해서 질문이 Q&A 섹션에서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벅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미국 외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여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버핏의 성공 요인은 그러니까 매년 Q&A 섹션에서 내가 성공한 이유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로 꼽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조달 방식이 그 버핏이 취했던 방식이 굉장히 특수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찾아가서 부채로 조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버핏은 부채 형식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규모를 키우는 방식. 예, 이게 부채로 조달한 게 아니니까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갚을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투자를 잘하니까 입증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면은 돌려줄게 해서 많은 투자자들부터 펀딩을 받은 그런 버핏 파트너스가 있었고요. 버핏 파트너스 이후에 벅셔 해서웨이 본격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험금 플로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보험금을 먼저 수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험 영업 손익이 발생하는데 보험금 부채 총 부채에서 보험 영업 손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그 보험금을 이제 받았는데 보험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뭐 화재가 발생했거나 뭐 아니면 뭐 그 사망이 발생했거나 네. 아니면 네. 자동차에서 뭐 사고가 났거나 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건 비용인 것이고 그 이익은 보험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플로트 이 비용 계산을 보면은 때때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그 이제 그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네. 그 보험을 이런 플로트 영업이익으로 그 조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보험금 비용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해서 마이너스 이자를 돌려받는 그런 구조로도 굉장히 좀 조달 방식을 되게 특이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공짜 돈인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일본 투자도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 1번, 2번 네네네.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일본 투자는 일본 그 상사 본연만의 경쟁력 그리고 일본 그 벅셔 해서웨이 에너지나 BNSF 그 자원 포트폴리오 그거와 이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본 상사를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플로트나 아니면은 이런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이 있다면은 제로 금리 시절 일본에서 벅셔 해서웨이가 거의 제로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상사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러면은 정말 뭐 자금 조달
할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투자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번 그 애뉴얼 리포트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버타임 그 너는 그 보게 될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5개의 상사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오너십이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10% 캡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좀 막아놨어요. 예, 주가 보호 산업이니까. 네. 근데 계속 조정을 하면서 10%를 넘겨서 계속 더 지분율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뭐 투자 관점으로도 듣고 싶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 현장 분위기도 많이 궁금하네요. 듣고 네. 싶잖아요. 그런 예, 예. 부분도 좀 이제 섞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현장- 3일 열렸죠. 3일 열렸죠. 3일인데 이제 이튿날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Q&A 섹션이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고, 첫 번째 날에는 조금 이제 사전 준비 사항들 그리고 이게 화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네네네. 보여주세요. 사진 예. 보여드릴게요. 그게 낫겠다. 예. 이거 직접 찍으신 거죠? 직접이에요. 제 핸드폰에 다 있어요. 예. 네. 자, 맨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그 셰어홀더 미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크리덴셜을 이제 제시를 하면 됩니다. 크리덴셜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내가 그냥 주주다. 잔고 증명서를 현지에 제출하는 것으로 윌콜 부스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와가지고 그냥 직접 받았던 케이스고요. 현장에서 직접 받으셨나요? 예, 네. 그게 첫째 날에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가보시면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콜라 확대해 보시면 콜라 두 캔이 콜라가. 콜라 사랑. 네. 콜라 콜라가 두 캔이고 이제 2부 때는 또 시즈 캔디도 까듯이 여기 네. 이렇게 비치를 해두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조금 워렌 버핏의 은퇴를 암시하는 말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장소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죠.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그렉 에이블도 좀 몰랐던 눈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오. 근데 배치부터가 이번에 보면은 네. 원래는 버핏과 멍거 이렇게 있었는데 멍거 사후에 그렇죠. 이제 보면 올해부터는 맨 가운데 그렉 에이블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좌측에 우측에 버핏이 네네. 있었고 네. 좌측에 아지트 자인이라는 인도계 이제 부회장 후보일 것 같아요. 그분이 2인자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3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운데 그렉 에이블이 앉아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암시는 됐었는데 아하. 충분 이거 조금 unexpected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발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으니까 오. 처음에는 좀 멍 때렸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건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정적이 흐른 다음에 다들 막 기립박수를 하나둘씩 치더라고요. 아이고. 네, 오. 그래서 그래요? 저도 한번 좀 일어서서 이런 감격의 현장. 은퇴에 대한 어떤 존경의 박수가 나왔네요. 예. 현장에서. 95세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지금 60년이 넘게 투자의 귀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건데, 예.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은 어느 정도 왔을까요? 이게 주총에. 오마 헬스케어 센터라고 네. CHI인가 경기장이 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2, 3만 명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좌석이 2부 때 보니까 못 앉은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야, 그렇게 예, 많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상당수가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특히 중국인들, 인도인들 정말 많았어요. 네, 정말 2, 3만 명 중에서 1,000여 명은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좀 열기가 뛰어났습니다. 네. 아니 크고 네. 성대하게 주총이 열리기로 유명하고 네. 친구랑 가족 손잡고 가는 주총으로도 그러니까요. 유명하고 네. 오마의 축제라고 어. 하니까 예. 진짜 그 열기를 이제 느끼고 오신 건데 또 어떤 부분 전해주실까요? 네. 그리고 네. 좀 먹는 거 좀 얘기를 드릴게요. 먹는 거? 먹는 거. 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좋아요. 네. 예. 좌측 하단에 맥도날드. 네. 예, 이거 제가 정말 좀 수소문해가지고 수소문의 출처는 챗 GPT고요. 네. 워렌 버핏이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어디 맥도날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자주 가는 맥도날드가 정해져 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워렌 버핏의 집과 그리고 벅셔 해서웨이 이제 사무실 그 중간에 있는 그 동선을 이제 고려해 볼 때 네. 이곳에 있는 맥도날드가 자주 가는 맥도날드일 것이다 라고 라는 게 추측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네, 오. 거기 가봤죠. 네. 근데 드셨어요? 먹었어요. 머핀 먹었어요. 예. 버핏. 예, 근데 뭐 짜고 맛있고. 짜고 맛있고. 네. 예, 버핏의 길을 좀 받았고요.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네. 좀 한적해 소박한 보이네요. 예, 네. 소박한 좀 면이 보이는 거였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고라츠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그 finest steaks in the world. 그 굉장히 연하고 그 기름지고 맛있더라고요.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느낌인가요, 그러면은? 그쵸. 네네네. 스테이크하우스였는데 이게 워렌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테이크하우스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르는 엄청 단골이네요, 그러면. 그 이제 맛을 잘 아는 이제 버핏이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르는 스테이크하우스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지금 대리님의 표정이나 말투나 모든 것이 성덕 같아. 맞아. 그 집까지도 한번 찾아가 볼까 했는데 근데 그건 너무 스토커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안 했어요 그것까지는. 웬 아이시안이 그러니까. 내 집을 지금 앞에 서성인다. 네. 신고가 갈 수도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왜 가신 거예요, 근데? 좀 길을 받으려고. 아, 진짜로? 실제로? 그 투자자로서는, 그러니까 투자자의 직업이나 뭐 그런 일을 선택한 이상, 워렌 버핏이 상징하는 그 크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저 현존하는 정말 이제 그 뭐 구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또 마침 몬퇴 발표라는 그러니까요. 정말 그건 이런 몰랐어요. 네. 빅 이벤트도 있고. 예, 그리고 막차를 잘 탄 것 같습니다. 아주 막차를 잘 타셨는데 막차 얘기를 하니까 오마하라는 곳에 지금 예.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저는 평생에 오마하를 갈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 네.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는 아닌 느낌인데 예. 그래도 또 철도 산업의 중심이고 예. 오마하의 현인인 이 버핏 옹을 예. 또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오마하라는 곳은 굉장히 뭐랄까 그 네브라스카 주라는 곳에 그 주도인데요. 네브라스카 주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3억 인구가 조금 넘는데 네. 그 네브라스카 주는 제가 알기로는 3,40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인구가. 400만이면 1% 정도? 그쵸. 우리나라의 뭐 조금 큰 도시들 예. 광역시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제가 덴버에서 오마하까지 8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데 가는 중간에 다 그냥 평평한 평원이었어요. 논이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그 네브라스카는 그런 동네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마하는 철도 산업의 중심지인데 원래 미국이 동부부터 이제 발전을 한 다음에 그 차츰차츰 서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정말 그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는 기점에서 오마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옆에 그 붙어 있는 뭐 카운터 블러프스라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있으면서 약간 서부 개척의 정말 뭐랄까 약간 이제 그 프론티어를 상징하는 도시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철도 1위 회사인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의 그 본사가 소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벅셔 해서웨이 이외에도 그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굉장히 큰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버핏은 철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진짜 뭐 철도만 보면은 굉장히 막 뛰어나가고 정말 그 꿈이 있고 약간 그런 분이었는데 네. 그런 관심이 훗날 이제 2010년대가 되면서 BNSF라는 예. 그런 이제 그 철도 회사를 인수하게 된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짜 좀 철도의 중심지. 예. 그리고 좀 약간 좀 소박한 예, 사람 사는 마을 같은 그런 느낌. 저희는 오마하 2개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버핏옹과 철도의 철도. 중심지. 맞아요. 이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그곳에서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럼요. Q&A 예.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그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쵸. 그 Q&A 섹션에서는 그 제가 뭐 Q&A가 있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매년 다 대강은 읽어보긴 하는데 올해 그렇게 다른 질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의 뭐 성공 비결을 묻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좀 버킷 해서웨이 이제 그 사업 본연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려야겠네. 그 사업 본연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케이스 중에 되게 특이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그, 질문이죠? 그 질문보다는 그 벅셔 해서웨이 그 자회사 중 가이코라고 있어요. 그 네. 자동차 보험이나 이제 그런 걸 주로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인데 네. 이게 보면은 사실은 그 자동차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지금은 운전자의 책임인 것이잖아요. 향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누구 책임이 될까요? 그러면 이 논란은 뭐 계속되고 있죠. 그쵸. 고민이.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운전자의 책임이가 아니라 네. 그 자동차를 판 그 회사의 잘못이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격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보험금 시스템이 굉장히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질문이죠, 네. 사실. 예. 근데 뭐 답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 그렉 에이블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실무진이 그냥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할게. 워렌 버핏은 그거고.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그쵸. 얘기를 하고. 예, 아. 예. 그런 이제 간단한 건 이제 네. 버핏이 하고 실무진은 이제 정말 다 그렉 에이블이 다 하는. 네. 뭐 답변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 지난 뭐 굉장히 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 왔고, 예. 그 뭐 자동차 보험 뭐 그런 시장이 있더라 하더라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원론적인 네.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네. 트럼프 아, 대통령의 뭐 맞아요. 관세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사실 저도 너무 했고 궁금해요. 언론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 네. 그 이제 관세 그 무역이랑 그리고 관료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 관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버핏의 그 답변 스타일이 그 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약간 좀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약간 좀 곱씹으면은 약간 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느낌으로 그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돌려서 말해서 관세는 답이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게 관세보다는 관료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도지라든지 뭐 네. 그런 관료주의를 깨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버핏이 사실 그 머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아하거나 호의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관료주의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 그거는 좀 혁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걸 보고 정말 뭔가 사람하고 뭐 그 사안하고 별개로 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관세 무기화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사실 관세, 언론으로는 예.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네. Q&A에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었고 성공 비결 조금 더 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네. 성공 비결. 네. 사실 남의 돈을 잘 활용했다. 그리고 아까 미국에 말씀해 주신 태어났다. 것처럼. 예,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네. 시간을 우리가 예, 예. 빠르게 써야 되니까 후임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해 주신 그렉 네. 에이블. 에이블. 요 분한테 또 예.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렉 에이블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좀 한 뭐 10여 년 이상 동안 아지트 자인이라는 인도계 분하고 좀 경쟁을 해서 최후의 약간 1인이 된 그 캐나다계 뭐랄까 좀 그 노동자 흑수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에이블 같은 경우는 이번 Q&A 섹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사람을 잘 만났고 이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 좀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약간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답변에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하구나. 정말 철두철미하고 군더더기 없고 물어본 거에서 답을 딱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핵심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애매하다 싶으면은 좀 말을 아끼고 정말 뭐랄까 정말 날카롭다. 약간 좀 T 성향이 강한. 맞아요. 날카롭다. 예. 예, 이런 느낌이 많아요. 사실 이제 많은 언론에서 걱정을 하는 시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곧 버핏인데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투자자들 혹은 주주들이 불안해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버핏은 이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게 이사회가 잘 작동을 하고 있고 만약 나의 후임자인 그렉 에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지트 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견제를 할 것이다. 안심해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체성은 굉장히 바뀔 거는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렉 에이블은 투자의 규제가 아니라 그 조금 관리의 규제처럼 보여요. 예, 그러면은 성격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겠죠. 네.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테드 콜린스인가 뭐 그런 분들 약간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보다는 이제 그렉 에이블이 이제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회사로 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벅셔 해서웨이는 뭐 철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버핏의 약간 그 그런 거를 보고 벅셔 해서웨이에 투자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안심이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아예 기업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조금씩. 예, 장기적으로 조금씩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옵션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영래 대리님의 주임님의 어떤 판단은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판단, 주주시잖아요. 확신을 네. 더 갖고 네. 오셨어요? 아니면 뭐 예. 저는 네. 벅셔 해서웨이 주주여서 갔다 온 것이니까 저는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니, 저는 계속 보유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그 맨 밑에 쪽 한번 보시면요. 그 제2의 벅셔 해서웨이를 꿈꾸는 회사, 아, 그 그래요? 마르켈이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네. 사실 제2의 벅셔 해서웨이를 자처하는 그 회사라든지 그런 데는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빌 에크먼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내가 베이비 버핏이다, 뭐 자칭이든 타이든 네. 뭐 타칭이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 PEF들이 뭐 이렇게 제2의 벅셔 해서웨이다 이렇게 좀 그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벅셔 해서웨이 성공 모델을 그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은 마르켈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거는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 이게 알게 된 계기는 벅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를 기다리는 줄에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좀 시간이 남아서 해외 투자자들하고 그냥 좀 뭐 가벼운 스몰 챗을 했는데, 근데 제 뒤에 있던 분이 뭐 스위스 쪽에서 뭐 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범상치가 않아요. 네. 저한테 던진 첫 질문이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몇 년 동안 들고 있었어.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인드 자체가 몇 년을 들고 있었다는, 예, 그거부터가 약간 마인드가 다른 것이죠. 네. 약간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벅셔 해서웨이 이외로 마르켈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그 플로트를 가지고 좀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마르켈 같은 경우는 뭐 퀄리티가 있는 뭐 비자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로도 투자를 하지만 벤처 투자로도 좀 돌리는, 예, 한 20개 정도 포트폴리오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좀 바꾸어 보시면은 좀 공부를 해보시고, 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사실 뭐 대리님도 생소한 직업이기, 기업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한번 오늘 첫 만남이니까 예.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마르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르켈.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봐도 별로 없어요, 정보가. 아, 진짜 생소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생소한 정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연간 이제 1980년대부터 CAGR이 한 15%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뛰어난 성과이긴 하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워런 버핏 이제 올해 은퇴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물론 이제 은퇴 후에도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네. 네. 이제 찰리 먼거 생각도 나고, 예, 예. 그때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많은 이제 세계의 글을 네.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죠. 좀 많이 슬퍼했었잖아요. 네. 뭐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꼭 이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돼서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이 예.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 예, 네. 예. 그걸 좀, 저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네. Q&A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아주 많이 다르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그리고 좀 질문에서도 보면은 뭐 2024년 뭐 그 셰어홀더 미팅스 그 애뉴얼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답변 질문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네. 워렌 버핏의 이제 그 지금은 작고하신 단짝 찰리 먼거 이 얘기를 조금, 네. 예, 간단하게 좀 빨리 해보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예, 한번 화면 보시면, 예, 워렌 버핏 그리워하는 찰리 먼거, 찰리 그 자네가 오라 이 유행어가 있거든요. 네. 버핏이 말한 이게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찰리 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이블이 작년에 예, 그 번역이 되었어요. 예,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네. 보고 싶었는데 정말 번역 안 되다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본 건데. 그 투자에서는 찰리 먼거는 꼭 얘기하는 게 그래요. 그 무난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자. 또 제가 또 다른 좀 약간 옆길로 새네요. 이게 한번 좀 오징어 보시죠. 게임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네. 오징어 네. 게임. 가운데 번호를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은 보시면은 유리 그 이제 징검다리 건너기인데 그렇죠. 그 2분의 1 확률로 이제 유리 바닥에 떨어지는 게임이잖아요. 1번부터 16번까지. 네. 그러면은 내가 참가자라면은 어떤 쪽 번호를 고르는 게 나을까? 첫 번째, 가운데, 마지막. 뒤쪽으로 예. 가야죠. 그쵸, 뒤쪽으로 가야죠. 근데 그 약간 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운데 번호로 다들 몰려왔단 말이에요. 네. 모든 참가자들이. 그래서 이제 덕수와 미녀라는 이 캐릭터 분들이 가운데 번호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남들이 따라가는, 몰리는 가운데 번호를 선호해요. 그런데 전략적 이점이 사실은 투자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가운데, 그러니까 남들이 좀 다 따라가는 곳에서는 전략적 이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거죠. 된다. 그러니까 앞번호로 하면은 뭐 물론 이제 그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뭐 앞번호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희생양이 되는 거고 네. 내가 그거보단 안전할 것 같아 해서 중간으로 들어가면은 머리는 조금 썼지만 그래도 이점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중간하면 어중간한 결과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번 보시면은 투자자는 그러니까 안전한 중간이라는 조금 남들 다 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착각에 빠진 채 저기 안정감이 있죠. 예, 안정감, 중간이. 예, 맞아. 안정감에 숨어가지고 중간만 가자. 내가 망하더라도 남들도 같이 망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왔을 때 무기력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뒷번호를 고르는 게 사실 낫죠. 그러니까 뒷번호는 사실 시간 부족 리스크라는 약간 좀 나 이거 좀 감수하기 싫은 리스크가 있어요. 제한 시간이 예,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생존 확률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뒷번호를 고르는 게 리스크가 높고 모험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처음 네. 이 게임을 접해본 사람은 좀 사전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하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시면 뒷번호를 고른 이제 조상우라는 분이 있고 성기훈이라는 주인공 있죠. 예, 그 조상우는 이제 서울대 그 쌍문동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캐릭터예요. 이분은 이제 고민하다가 1번부터 16번 중에 14번을 골랐어요. 이거는 가장 리스크를 낮춘 계산적인 선택으로 정말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납득이 안 선택인 거죠. 반면에 성기훈을 보시죠. 그러니까 성기훈은 처음에 1번을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골랐다가 네. 나중에 그 누가 바꾸자 해가지고 맨 꼴찌 16번을 갔어요. 맞아요. 근데 16번으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었을진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운에 맡긴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사실은 그냥 저는 알레고리 비유로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상우처럼 투자해도 성기훈처럼 투자해도 둘 다 성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성기훈처럼 투자를 한다면은 이거는 운에다만 맡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계산하여 신중히 플레이한 조상우스러운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 돈을 벌려면 재단이 선택적으로 베팅을 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 나오는 멘트고요. 그리고 소수의 뛰어난 종목에 투자하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것은 개인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는 언뜻 들리는 대로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분산 투자가 아니고 소수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 부족 리스크처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전제는 스스로 굉장히 좀 시간을 좀 많이 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보고 여러 종목으로 이제 그 좀 그 이런저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인생 종목을 발굴해 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저 인생 알겠습니다. 종목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에이, 진짜. 스스로 발굴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어려워. 저도 못하고 있어서. 어려워, 네. 어려워. 노영대 주임님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참석기라고 해야 되나?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생생한 이야기 네.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2부로 들어가서는 기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그 전에 저희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배너 좀 네. 한번 살짝 좀 띄워주시고요. 네. 많은 분들 지금 또 관심 보내주고 계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거시경제가 심상치 않은 요즘입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 경제 뭐 침체가 온다 이런 뭐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는데 이럴 때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맞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네. 엔투에서 여러분 인천에서 펼쳐지는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인천 WM E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날짜는 5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인데 네. 저는 이 시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간 괜찮아요? 왜냐면은 퇴근 시간도 아니고 음. 뭐 출근 시간도 아니고 그렇죠. 인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좀 시간 내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투자 고민 있는데 인천하고 가깝다 하시는 네. 분들은 살짝 반차 정도 쓰셔가지고 가셔도 참석하시면은 좋은. 네. 굉장한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혁진 차장님은요 하반기 주도주 조선바이오 방산 종목 점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바이오 방산 종목 점검과 또 하반기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실전 투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기대가 되고요. 네. 고영 차장님 채권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로성장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 어제 박지훈 부장님께서 구혜영 차장 정말 말씀 너무 말 잘해요. 맛있게 잘합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채권 관련해서도 투자 아이디어 함께 하시죠. 단순 지식 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실전 투자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로 신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네. 선착순 3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어제 뭐 지금 본사 차원에서도 너무 늘릴 수 많은 있다. 분들이 지금 신청하시면은 장소 살짝 대관해서라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 빠르게 일단 선착순이니까 신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금요일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장 네. 잠깐 볼까요? 코스피 여전히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이 좀 크게 밀리네요. 1% 이상 그러니까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좀 약해요. 네. 오늘 시장도 금요일인데 좀 끝까지 봐야 되겠어요. 외국인이 좀 빠지고 네. 있는 느낌이죠 오늘? 그러게요. 네. 자, 금요일인데 비도 오고요. 음. 네, 서울 오다 보니까 좀 비가 오더라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음. 저는 약간 오늘 같은 날은 파전에 막걸리 생각이 나는. 아니, 뭐 제 시장 옆에 빠져서 있는- 또 술 생각 나요. 술 그러니까. 생각은 언제든지 나는데 지금 노영래 대리님도 입맛을 좀 다시는 느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부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노영래가 간다 오랜만에. 이거 공식 코너 된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경규가 간다 기억하시는 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대리님 네네. 기업을 또 기업. 다녀오신 거죠? 네. 예, 예. 기업 탐방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다. 근데 네. 기업 탐방 일반 투자자분들은 또 시간도 안 나고 잘 받아주지도 어렵죠. 않거든요. 네. 가서 뭘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요즘 좀 많이 좀 열려 있다고 알려져 오. 있고, 그리고 뭐 탐방 내용을 이제 좀 공유하는 그런 이제 좀 그 플랫폼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탐방을 가게 되면은 IR 담당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면은 분기별, 그리고 연간, 그리고 뭐 향후 뭐 신사업 계획 이런 것 좀 물어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사실 좀 단순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해서 네. 이제 뭐 매출이 뭐 늘어나는지 어떻게 뭐 매출이 늘어난다면 뭐 어떤 요인이 있을지 그리고 영업 마진은 훼손되는 요인이 더 발생하진 않을지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반한테도 일반인한테 좀 열려 있다 그러면 음. 전화해서 간다 그러면 돼요? 제가 저는 그러니까 할 때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 NH2한권 누구누군데요. 뭐 노영래 대리인데요. 뭐 기업 탐방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하고 그러면 일정 보내주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안 예, 되는 그럼 데도 한번 있구나. 해보세요. 네, 그 좀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좀 회사 타이틀을 하니까 뭐 좀 조금 탐방 더, 많이 받아주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그런가? 전화해서 네. 그러니까. 예. 저 자영업하는 허재문데요.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안 받아주실까 봐. 프리랜서 홍선인데 아. 한번 갈게요. 아니 홍선에는 열어줘요. 아니 안 열어줘. 홍선에는 열어줘요. 제가 전화해놓을게요. 홍선에 간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많이 다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또 기업 공개를 많이 하시니까. 자,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 다녀오신 기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선혜 씨? 유니드라고 유니드? 하는데 네. 유니드 일단 기업 탐방을 갔다 오신 곳은 사실 우리가 익히 뭐 많이 그러니까. 네. 아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는 예. 약간은 좀 생소한 기업도 많은 것 같아서 그쵸. 그렇죠? 네. 유니드 어떤 기업입니까? 예. 말씀드리기 중에 네. 좀 디스클레이머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발표 시점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IR 담당자를 만나고 들은 이야기,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 발표자 본인의 의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과 해당 법인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읽어드렸고 다시 네, 네. 알겠습니다. 유니드 한번 자세하게 무서워.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우물을 판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회사일 텐데, 그러니까 화학회사는 사실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B2C가 아니라 B2B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고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것이고요. 네. 예, 글로벌 이제 수산화칼륨, 탄산칼륨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30% 이상 점유율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가 그 유니드가 만드는 그 굉장히 좀 단순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용도가 거의 모든 제품들에 쓰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냥 뭐 IR 담당자분이 매번 얘기하는 그 이제 패턴이 뭐 라면, 화장품, 비누, 초콜릿 그리고 합성구모, 뭐 금호석유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이게 범용화학, 뭐 에틸렌, 프로필렌, 뭐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범용화학과 차별화되는 그 제품이고요. 첨가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물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사이클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범용화학과 차별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약간 뭐랄까 해자라고 하면은 언뜻 보면은 좀 없어 보일 수 있긴 한데 염소 처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극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처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염소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이제 좀 염소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제 화학 스페셜티 기업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곳으로도 이제 그 공급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뭐 밸류 체인이 잘 되어 있는 회사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증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은 점은 이렇게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 순이익 이제 PER이 8 그리고 PBR이 0.6 수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는 그냥 포워드 말고 그 트레일링 그 앞당겨서 그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포워드로 하면은 사실 이 유니드라는 기업은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그 포워드 EPS나 이런 거는 조금 이걸 보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을 내기 쉬운데 그 조금 애널리스트가 수가 적다 그러면은 약간 들쭉날 수 있어가지고 네. 포워드로 말고 그냥 이제 트레일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가 나와요. 네, 괜찮습니다. 본업에 충실했고 요즘에 그 밈처럼 도는 말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우를 지금 45년을 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일단은 보여주셔야 일단 이 회사가 오랫동안 이게 좀 강소기업 느낌이구나, 굉장히 좀 견고한 느낌이구나, 근데 주가는 매력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주가 그러면 잠깐만요. 네이버 증권에 차있다. 네. 잠깐만요. 주가 차트 한번 흐름 한번 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예, 89,400원 정도, 오늘은 예. 한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그쵸. 흐름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때가 고점 있고 그 5년으로 봐가지고 뭐 이거밖에 안 갔어 이럴 수도 있지만 네. 1년으로 보게 되면은 1년으로 한번 볼까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최저점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예. 네네네. 근데 뭐 많이 올랐다는 게 뭐 내재 가치, 그 회사가 생각하는 뭐 내재 가치 대비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아닌가는 뭐 투자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근데 물론 이제 좀 뭐 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양호한 편이다. 네. 예,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고요. 탐방을 갔다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 실적은 어땠고 네. 향후에 투자할 가치가 좀 그렇죠. 있다고 매력도가.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포인트가 뭐였는지 이런 쪽으로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화학회사들 그 예를 들어 좀 화학회사들이 이제 2021년, 22년, 23년도 때 굉장히 2차 전지 투자 약간 광풍이 불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잘못한 기업들은 화학회사들 중에 좀 휘청거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니드도 제가 알기로는 좀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휘청거릴 정도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업에 집중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글쎄요. 그러니까 그 추정치를 말하는 건 제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이제 탄산칼륨 이 시장이 이제 얼마나 이제 공급이 그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뭐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러우 전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개 가져오셨는데 다음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네. 텍스프리. 요거는 이제 익숙하게 예. 왜냐하면 뭐 관광객이 많이 온다 뭐 이렇게 훈풍이 좀 불 때 많이 거론되는 회사긴 하잖아요. 네. 한번 예.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갔다 왔고요. 네. 예. 그 이름부터 좀 직관적이죠. 네. 뭐 해외에서 오는 뭐 텍스가 오면은 그거를 뭐 환급을 해준다 뭐 이런 뜻인가? 맞아요. 예. 텍스 리펀드 회사고요. 그 환급 창구 사업자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는 한 60%대 수준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해요. 그러니까 쇼핑의 대상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김을 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그건 별로 돈이 안 되겠죠. 뭐 제주 감귤 초콜릿 돈은 별로 안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돈이 되는 거. 화장품들을 좀 많이 사가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같은 데에서 뭐 리들샷이나 이런 거 많이 사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데서 결제한 금액도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돼요. 포함이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간다면 더 비싼 제품들을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에서 그 구매한 다음에 환급을 받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뭐 100만 원짜리 제품이 있으면은 이게 부가세 10%가 자동적으로 이제 차징이 돼 가지고 그 가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낼 필요가 없는 100만 원 중에 뭐 90만 뭐 9천 원 정도 되겠죠, 대강. 그러면 그거에 그 차감한 뭐 9만 얼마 정도 남을 텐데 9만에서 10만 원 그 정도 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10%를 이제 안 내도 되는 그러니까 그 9만 원, 10만 원을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가 대신 그 수수료를 떼주고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되게 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내도 될 돈을 공짜로 돌려주네. 예. 그런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수수료 떼가는 마진이 세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매장에서 나오는 뭐 사오면세,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맹을 맺어야 되거든요.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네. 환급창구 사업자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약이 이제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게 경쟁 우위자 진입장벽 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 텍스 프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네. 계속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이 더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한령 그렇죠. 해제 네. 뭐 이런 비자 얘기도 나오고 면제. 그쵸. 네. 그리고 K-팝 그 공연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못 보니까 당장은 지금 약간 풀린다고 하지만 못 보니까 한국으로 넘어와서 들어와서. 예,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고 난 다음에 뭐 굿즈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고 뭐 성형외과 가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분기별 실적 발표를 좀 촘촘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기업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P와 Q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기대감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인지 주가도 네. 쭉 올라왔어요. 예. 주가. 확실히 이제 네. 관광객 추이를 좀 잘 그러니까요.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그쵸. 주가도 한번 예. 봐주세요. 주가를 한번 또 네이버 금융을 오늘도 한 네. 2%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예, 꾸준히 지금 글로벌 텍스트를 그러네. 사주고 있어서 예. 이제 1년 차트입니다. 1년 네. 차트. 예. 자, 1년으로 보면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서 이제 잠깐 급락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예. 이때 약간 주가 회복을 못 하다가 지금 회복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주가 전망이나 이런 거는 좀 네. 부담스럽긴 한데 네. 뭐 약간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음. 네. 그 중간중간 좀 실적 체크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뭐 어떻게 들어올까 이런 거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하드 데이터 뭐 숫자 같은 것들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궁금한 거 있어요? 재밌 글로벌 텍스프리요? 오늘 또 이제 저는 관심 종목이 하나 더 글로벌 텍스. 아니 우리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재밌네. 아니 근데 뭐 일주일 지나면 잘 까먹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노영래 대리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네. 생생한 얘기 일단 네. 진짜 표정이 네. 아 이런 표정이 성덕이구나 지금 네, 옆에서 볼 수가 있어서 다음에 네. 또 저기 대리님 나올 때는 게임 얘기 좀 하면은 또 네. 표정이 또 성덕의 밝아지십니다. 표정. 예. 네. 버크셔에서의 주총 얘기부터 기업 탐방 얘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로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에 좀 여독 좀 푸시고 그러니까요. 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생생한 주총 현장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0.18% 하락, 네. 코스닥이 1.2%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우리가 거래일이 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풀로 거래를 한다. 5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다음 보면서 주 네. 월요일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이혁진 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5월 온다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네. 5월에 진짜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 월요일 날 저희가 청문회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말 사이에는 미국과 중국 고위급이 스위스에서 만나서 맞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 그 이야기 수준의 중요하겠다. 이야기가 되는지 월요일 시장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네.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